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 투데이입니다.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영상을 계속 봐오셨던 분들이라면 걱정을 크게 안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미 한 달 전의 영상에서 S&P 지수가 3,400대 부근에서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스스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면 걱정이 없을 거라는 말씀도 이미 드린 바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꼭 시나리오별로 본인만의 매매 플랜을 반드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예상치 못한 빠른 폭락이나 큰 상승이 올 때 당황해서 성급히 매매하고 나중에 큰 후회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락이 오면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가가 절대 천천히 차근차근 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갭으로 순식간에 떨어지기 때문에 하다가 감정에 휩싸여서 혹은 주변의 이야기에 휩쓸려서 감정적으로 매매하고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 영상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4개의 종목 중 하나인 코카콜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코카콜라는 강력한 세계 최고의 브랜드 파워와 튼튼한 재무 상황을 갖춘 대표적인 시장 방어주의자 배당킹 초우량 가치주의입니다. 시장 방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 해당 주식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고 덜 떨어지는 성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대로 시장이 급격하게 오를 때는 해당 주식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이 하락하는 장에서는 이러한 시장 방어주가 상대적으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코카콜라는 너무 좋은 초우량 가치주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매출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스테이 앳 홈 정책이나 미국의 경우 다수가 모인 이벤트를 금지하는 정책이 확산되면서 영화관, 레스토랑, 야구나 농구 경기장과 같은 스테디움 등에서의 탄산음료 소비가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하였다가 아직 전고점까지 올라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코카콜라는 코로나 사태가 점차 해결되면서 항공주나 크루즈 주식 등과 함께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탈 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코카콜라는 술을 제외한 비알코올 음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업으로 펩시와 음료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펩시도 코카콜라와 같이 가져가셔도 매우 좋은 주식입니다. 코카콜라는 테크 성장주와 같은 큰 성장세는 없으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보유 현금도 풍부하며 재무적으로도 튼튼한 기업입니다. 네 번째, 미국 월가의 애널리스트들 역시 매수 의견이 다수입니다. 차트상으로도 향후 상승세의 시작을 의미하는 상승 삼각형 형태가 출현하였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분석은 보조적인 도구입니다. 해당 기업의 실적과 시장의 상황이 동반하여야만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펀더멘탈과 실적이 늘 우선이며 차트는 참고적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코로나 사태로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지금이 초우량 가치주인 코카콜라를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테크주 이외에 장기적으로 편입해 놓을 초우량 가치주 혹은 배당주를 찾으신다면 지금 코카콜라를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코카콜라의 주가 차트 일봉입니다. 현재 코카콜라는 전형적인 상승 삼각형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3일 전에 큰 양봉을 보이며 저항선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큰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이 AMD, 아마존, 세일즈폴스, 그리고 비자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최근 연속으로 폭락하면서 다시 동반하락하긴 하였으나 저는 지금은 이 주식들을 매도해야 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조정이 와서 더 많이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고려해봐야 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10년간의 코카콜라의 차트를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해 오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와 같이 1년 사이에 10배씩 오르는 주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코카콜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고 가는 안정적인 블루칩인 것입니다. 코카콜라의 최대 라이벌인 펩시의 주식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3일 전에 펩시 역시 상승 삼각형의 차트 형태를 만들다가 큰 양봉을 보이며 저항선을 돌파하였습니다. 펩시도 코카콜라와 마찬가지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우상향해 오고 있는 우량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카콜라는 전 세계 200여국에 500개 이상의 브랜드, 4,700여 개의 제품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음료 회사입니다. 1886년 미국 애틀랜타에 살고 있던 존 펜퍼튼 박사는
감기 두통약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우연히 코카라는 식물의 잎의 추출 성분과 카페인 등 여러 가지 혼합물에 탄산수를 섞으면 맛이 독특해진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후 제이콥 약국이라는 곳에 이 음료를 납품해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코카콜라의 시초라고 합니다. 현재 제품 포트폴리오는 크게 5가지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환타 등의 탄산음료 부문입니다. 두 번째는 주스와 유제품 음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먹는 샘물과 파워에이드와 같은 스포츠 드링크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커피와 차, 마지막으로는 몬스터와 같은 에너지 드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펩시를 보시면 펩시는 음료를 메인으로 시작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식품 부문으로도 진출하여 현재는 매출의 절반가량이 식품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펩시에 스타벅스가 들어가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펩시는 스타벅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슈퍼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스타벅스 제품의 유통을 맡고 있습니다. 다시 코카콜라로 돌아와서 코카콜라는 조금 독특한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카콜라는 자신들이 제조 비법이 공개되지 않은 원액을 제조하여 전 세계 각국의 보틀러라고 불리는 특정 회사들에게만 프랜차이즈 형태로 이 원액을 제공합니다. 이들 보틀러들은 공급받은 원액에 물과 탄산, 설탕 등의 첨가물을 배합하여 병이나 캔 등에 넣어서 해당 국가의 시장에 유통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1968년 두산그룹 산하의 한양식품이 최초의 보틀러가 되었고 이후 다른 국내 보틀러들과 인수합병 등을 거쳐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이라는 회사가 되었다가 2007년 LG생활건강이 이를 인수하였습니다. 현재는 LG생활건강이 한국의 독점 보틀러로서 코카콜라의 유통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하고 강력한 전 세계적인 보틀링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코카콜라의 대규모 유통망이 활성화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자 다른 기업들이 넘볼 수 없는 코카콜라만의 강력한 해자 중 하나입니다. 코카콜라는 1990년대 말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탄산음료가 건강에 나쁘고 비만을 조장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코카콜라는 현재 맛도 좋으면서 보다 건강한 음료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자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2019년 밝힌 자사의 제품 변화 방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코카콜라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바로 음료에 들어가는 설탕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트렌드에 맞게 소형 패키지를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객들의 각 니즈에 맞는 좀 더 다양한 음료를 출시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고객들에게 더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각 고객이 자신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코카콜라는 실제 자사의 음료 제조 비법을 설탕을 안 쓰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작년에 약 35만 톤의 설탕 사용량을 줄였습니다. 또한 탄산음료의 경우 전체 브랜드 중 42%의 브랜드에서 250ml나 그보다 더 작은 미니 사이즈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니 사이즈 제품들이 북미에서 작년에 21%의 성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또한 유제품 음료나 스마트 워터, 저칼로리 기능성 음료, 철분 등 각종 영양소가 들어간 주스 제품 등 다양한 제품들을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출시하여 고객들의 니즈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카콜라의 제품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미국이 있는 북미라고 생각했는데 사업 보고서를 보면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판매량이 많았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판매량의 약 18%를 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아시아의 경우 중국과 한국이 약 43%로 가장 판매량이 많고 카테고리별로는 탄산음료가 61%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서는 서유럽이 30%로 가장 판매량이 많고 카테고리별로는 탄산음료가 78%입니다. 남미에서는 재미있게도 멕시코가 판매량이 47%로 가장 많고 역시 탄산음료가 전체 카테고리별 판매량 내에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미에서 캐나다는 5%밖에 판매량이 안되고 미국이 95%의 판매량을 점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코카콜라 제품 카테고리 내에서 탄산음료가 64%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코카콜라는 2018년 글로벌 벤처라는 M&A 전담 사업 부문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새로운 음료 관련 기업들을 매년 발굴하고 인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스타 커피나 영국계 스무디 회사인 이노센트 등을 최근 인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코카콜라의 재무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과거 10년간 매출 추이와 순이익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코카콜라의 가장 큰 경쟁사인 펩시와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카콜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오히려 매출은 2012년 정점을 찍고 점차 하락하였다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시장 장악력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해자를 구축하여 펩시와 음료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경쟁사가 들어와서 위협이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며 좋은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고 배당률도 좋은 대표적인 가치주들입니다. 그런데 매출을 보시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전 세계 음료 시장의 탑은 코카콜라라고 알고 있는데 펩시의 매출이 코카콜라보다 거의 2배나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가총액을 보시면 코카콜라의 시총이 219빌리언 달러, 약 240조 원으로 전체 미국 상장 기업들 중 26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펩시는 192빌리언 달러로 32위를 차지하여 코카콜라보다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은 코카콜라와 펩시의 순수익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매출은 분명 펩시가 코카콜라보다 훨씬 크지만 순수익을 보시면 코카콜라가 지난 2017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는 펩시보다 더 좋았습니다. 즉, 수익률로만 따지면 코카콜라가 펩시콜라보다 더 좋았던 것입니다. 2019년의 경우에도 코카콜라의 순수익은 24%로 매출 100만 원을 벌면 24만 원이 순수익인 반면 펩시는 수익률이 11%로 11만 원이 이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펩시가 코카콜라보다 못한 기업은 절대 아닙니다. 두 기업은 늘 경쟁하고 있고 펩시 역시 지속적인 우상향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초우량 가치주입니다. 두 기업이 2019년 보유한 현금 규모를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카콜라는 11빌리언 달러, 한화로는 13조 원의 현금 실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펩시는 5.7빌리언 달러, 약 6.5조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부채 비율은 75%, 펩시의 부채 비율은 81%로 펩시가 조금 더 높지만 둘 다 견조한 잉여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배당을 살펴보면 코카콜라가 배당률이 3.2%로 펩시의 2.9%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코카콜라는 지난 57년간 배당을 지급해왔고 펩시 역시 지난 47년간 배당을 지급해왔습니다. 코카콜라는 특히 존슨앤존슨, P&G와 더불어 배당 킹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배당주 중 하나입니다. 배당의 측면에서 펩시보다는 코카콜라가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사태로 코카콜라는 그야말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매출을 보시면 7빌리언 달러, 약 8.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가 하락했고 순이익 역시 33%나 하락했습니다. 코카콜라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도 언급하였는데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삶을 위한 음료는 필수적이다 라는 슬로건 아래 코로나 사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더 강력한 글로벌 브랜드와 지역별 브랜드를 갖출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겠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없앨 것은 없애고 살릴 것은 더 강력하게 밀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자체 개발 및 인수합병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제품의 혁신을 이루고 마케팅 비용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최적화하며 시스템별 협업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효율성도 더 높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2개월 전인 6월 말 기준 코카콜라의 현금 보유량은 10빌리언 달러, 약 12조 원 규모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아직 풍부하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특히 벌어들이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사업에 재투자하고 좋은 제품을 가진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것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배당도 지급하고 자사주 매입도 실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경영진의 코카콜라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코카콜라 주가 목표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목표 주가 평균치는 54.7불입니다. 목표 주가 최고치는 60불로 현재 가격보다 17.55% 높은 수준입니다. 탑 랭크에서 집계한 코카콜라에 대한 의견은 강력 매수, 스마트 컨센서스는 보유, 톰슨 로이터스는 매수 13명, 강력 매수 4명, 보유는 4명, 매도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 8월 28일 글로벌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에서 나온 코카콜라의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코카콜라, 미래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라는 제목입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제시한 목표 주가는 57불입니다. 지난달 28일 코카콜라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약 4,000명가량의 대규모 정리해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이러한 코카콜라의 강력한 자구책에 대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좋은 결정이라며 좋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코카콜라의 창사 이래 134년의 역사 중 최악의 실적을 낸 시기 중 하나라고 합니다. 코카콜라의 CEO인 제임스 퀸 씨는 그러나 지난 2분기가 아마 최악의 시기일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면 코카콜라의 실적은 다시 원상복귀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주가는 이를 선반영하여 실제 원상복귀되기 한참 전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고 불확실성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주식시장은 많이 틀립니다. 일단 기업과 시장의 스케일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지속적인 경제 상승과 함께 장기적인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는 저력이 뒷받침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테크주를 너무 많이 가지고 계셔서 안정적인 가치주를 편입하고 싶으신 분이나 배당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코카콜라도 눈여겨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